잘못 건드렸다. 나는 말로 안 해.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여, 이 새끼야. 씨발. 사이가 처먹고 다니는 수밖에 없어. 사내 셋이 목숨 걸고 게임을 했는데 끝은 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리뷰 손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 위주로 찍다가 오랜만에 또 얼굴을 내놓고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앞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악인전 지금 상영 중이죠. 악인전 마동석 씨의 영화가 2017년, 2018년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셨죠? 몇 개월 단위로 영화를 보게 돼서 정말 많이 찍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제가 그래서 그때 마동석 씨 2019년 마동석에게 바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2019년 마동석 영화가 성공하기 위한 제 개인적인 나름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었었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았지만 그 영상을 제가 맨 마지막에 좀 달아놓을게요. 그 영상을 조금 요약을 하면서 2019년도 마동석 씨의 이 악인전이라는 영화, 또 칸에도 초청을 받았는데 이 영화가 정말 신선한 영화가 맞는지, 기존의 마동석 영화에서 진일보한 영화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동석이라는 그 캐릭터가 너무나 이제 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인상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떤 장르건 또 어떤 직업이건 사실은 체육교사, 조폭, 형사, 생선장수 다양한 직업을 했지만 대중들이 기억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마동석 장르고 마동석 직업으로 나오는 마동석의 영화죠. 사람들을 이렇게 악당들을 후드려 패면 한두 번에 다 나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좀비도 두드려 패고, 이제는 외계인만 두드려 패면 될 것 같은, 모르죠. 또 마동석이 또 외계인을 후드려 패는 SF 장르의 병맛 B급 영화가 또 나올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병맛 영화도 우리나라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진짜 외계인을 두드려 패도 외계인들이 에어리언도 다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 마동석 씨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단순하고 힘세고 무식해 보이는 이런 그 약간 그 조폭과 형사의 좀 경계가 애매모호해 보이는 그 강한 인상, 떡 벌어진 어깨, 두꺼운 팔뚝, 이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다재다능한 배우입니다. 이 마동석이라는 배우 자체가 반전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또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이 마동석 씨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아시지만 팀 고릴라라는 그 기획 집단을 만들어서 영화를 많이 기획을 한 기획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프로듀서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제작자이기도 하고요. 또 네 번째로는 마케터이기도 합니다. 마케팅 분야까지도 손을 대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분이죠. 당연히 영어를 잘하겠죠.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 그 리뷰를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방면에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왜 이렇게 마동석 영화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동석 씨가 영화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생각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화를 제작하고 주인공을 하고 기획을 하고 프로듀싱을 하고 마케팅까지 손대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이 영화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제작자들 만나고 투자자들 만나서 투자 유치하는 역할도 하고 배우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다리품도 엄청 팔아야 되고요. 여러 사람들을 개성이 강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은 프로젝트 집단이잖아요. 영화 제작자
제작 집단이라는 게. 그거를 잘 이렇게 굴러가게 만드는 역할이 뭐 프로듀서의 역할이든 제작자 역할이 쉬운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자전차왕 그 엄복동 제작자로서 또 뭐 프로듀서로서 감독의 역할까지도 약간 비스무리하게 하는 그 이범수 씨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죠. 왜 실패했을까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마동석 씨는 여러 영화들을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네, 악인전도 나름 흥행을 하고 있죠. 굉장히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자, 그렇게 능력이 많은 이 마동석 씨가 항상 영화 속에서 악당들을 후드려 패면서 악당들이 마동석 씨 그 주먹질 손바닥질 몇 번에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대중들이 되게 대리만족, 후련한 마음을 느꼈지만 그것이 계속 영화 장르나 영화 직업에 상관없이 설정에 상관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실증이 나고 이제는 좀 식상하다는 얘기가 나올 시기가 사실은 됐죠. 당연히 똑똑한 마동석 씨나 마동석 씨 영화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그걸 모를 리 없겠죠. 그런 우려를. 그래서 고민을 당연히 하셨을 것이고 어떻게 좀 신선한 영화를 만들까, 마동석 영화에서 진일보한 영화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내놓은 영화가 악인전이죠. 그 홍보의 주축은 뭡니까? 악과 악이 맞선다. 선과 악이 아니라 악과 악이다. 신선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들의 고민과 이분들의 그 시도를 높이 사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영화 악인전 오락적으로 여러분들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마동석 씨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 영화가 과연 기존의 마동석 영화보다도 굉장히 신선한 영화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마동석 영화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조폭 두목과 연쇄 살인범의 만남이라는 이 설정 딱 보시면서 무슨 영화 생각 안 나세요? 네, 바로 이웃사람들에서 이미 나왔던 설정이에요. 네. 김성규 씨인가요? 그분이 연쇄살인마로 나오죠. 물론 영화의 주축 설정은 아니지만 연쇄살인마가 그 조폭, 그 마동석 씨죠. 주차 문제로 만나서 예, 나중에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완전 코미디 장르의 영화가 돼버리죠. 피떡이 되게 맞습니다. 예, 상처 하나 못 내고 피떡이 되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악과 악이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동석 씨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악, 형사와 깡패의 애매한 그 모호한 이미지의 경계에 있어요. 인상 자체가 워낙 세고 강하다 보니까 선한 형사 역도 예전에 보시면 약간 비리를 그 뒷돈도 받고 적재도 받는 그런 형사로도 나왔고, 인상 자체가 뭔가 이렇게 명확한 선과 악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좀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어요. 이미지 자체가. 물론 선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번에 나온 그 조폭 두목의 역할이 굉장히 새롭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 항상 나올 때 조폭들과 어울릴 때 그 우스갯소리로 제가 더 조폭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조폭과 같이 있었을 때 명확히 저 사람은 착해 보여 이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과 악이라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크게 신선함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오지도 않거니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사람들에서 이 설정은 한번 쓰였던 설정인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마동석 씨를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꾸기도 힘들고 빌런을 바꿔라.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것이 조커를 예로 드렸죠. 다크나잇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배트맨이 아니라 바로 조커 때문이었죠.
조코가 초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든 빌런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가 엄청난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돈을 자기 마음만 들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태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예, 조직폭력배 두목들 전화할 때 보면 항상 뭐 회장님 하죠? 대부분의 그 회장님이라는 윗사람들은 누굽니까? 재벌이나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인허가에 관련된. 조코는 그런 걸로 통제가 되지 않는 악당인 거예요. 창조적인 악성을 지닌 예측이 불가능한 자유로운 악당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든 겁니다. 마동석 씨 영화가 신선하게 다가서려면 이 악인전도 연쇄살인범 장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장첸의 역할이 훨씬 더 대중들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요번 악인전보다도. 근데 그 캐릭터의 무게감은, 그 악당의 무게감은 마동석 씨를 만나기 전까지만 유지가 됩니다. 마동석 씨를 만나는 순간 아시죠? 후드려치기 몇 번에, 심지어 요번 악인전은요, 주먹질 한번 못하고요, 문짝에 깔려서 문짝을 뚫고 들어오는 주먹에 완전 피떡이 됩니다. 그리고 마동석이 어떻게 하는 것만을 그냥 하염없이 바라봐야 되는 정말 나약한 악당으로 급변해요. 이런 것들이 대리만족을 주긴 하지만 너무 맥없이, 너무 이런 그 설정 맥없이 나가 떨어져 버리는 이런 메인 빌런의 악당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전도 이게 좀 더 신선하려면 그 연쇄살인마가 정치 권력이나 재벌 권력, 쉽게 말해 마동석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수준의 사람의 2세라든지 오른팔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아주 물리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힘으로도 마동석이 이기기가 쉽지 않은 파워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든지, 적어도 주먹질 한번 칼질 한번 못해보고 완전 피떡이 돼서 쓰러지는 그런 캐릭터는 너무 맥이 빠져버리는 거죠. 기존에 이미 너무 많이 봐왔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이 기획자들의, 또 마동석 씨의 그 고민이, 뭔가 신선함을 찾으려고 하는 고민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재미난 영화이기는 하지만, 신선함으로 한 발짝 진일보, 마동석 영화에서 진일보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또 마동석 영화가 나올 겁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관계자분이 보신다면 얘기해주세요. 메인 빌런을 바꾸십시오. 언제까지 마동석 씨 주먹 한 무방에 그냥 아무런 반전도 없이 그냥 피떡이 되는 그 빌런을 계속 끌고 가실 겁니까? 네. 이제는 마동석 씨가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기에는 복잡해지는, 그래서 마동석 씨도 머리를 써야 되는, 단순히 힘만 좋은 무식한, 단순 무식한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머리도 써야 되는, 그런 두뇌도 써야 되고 또는 힘도 더 길러야 되는 그런 메인 빌런을 데려와서 또 다른 반전의 모습을 마동석 씨 영화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맨 인 더 다크라든지 그 여러 영화들 보시면 제한된 장소에서 또 제한된 조건을 갖고 있는, 그게 장애일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주고 위험한 인물로 보이고 잔인한 인물로 보이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인물로 보이는 빌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약해 보여야 되는데 반대인 거죠. 그런 설정들을 잘 활용하셔서 마동석 씨의 그 단순한 힘으로 어필하는 영화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마동석 씨 영화가 다음에는 꼭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악인전 그 무난히 보시는 데서 재밌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동석 영화였다. 2019년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데요. 마동석 씨가 이번에 기획하는 영화는 정말 조코에 버금가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인상적일 수 있는 그런 메인 빌런을 창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PS 첨언을 더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동석 씨 미국인이죠. 영어도 잘하고 미국 사회를 잘 알고 있죠. 한국 영화계에서 역량을 더 키우시고, 지금도 역량이 되게 크시지만 영향력을 더 키우시고 인맥도 더 늘리신 다음에 헐리우드 쪽에도 언어 문제가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헐리우드 쪽에도 진출을 이왕이면 하셔서, 바람이 있다면 헐리우드에 우리나라의 멋진 배우들이 진출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획자, 프로듀서, 배우가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마동석 씨 정말 팬입니다. 네, 다음에도 멋진 모습. 네. 후드려 패실 거면 이왕이면 이제는 외계인 한번 후드려 패시기를. 네. SF 장르의 마동석 영화 기대합니다. 병맛 마동석 영화. 아니면 머리와 힘을 동시에 써야 되는 멋진 빌런이 등장하는, 정말 힘든 빌런이 등장하는 마동석 영화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